오늘은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게임은 핵앤슬래시 장르의 온라인 액션 RPG입니다. 핵앤슬래시가 어떤 장르죠? 막 다 때려 부수고 적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한 번에 후드를 까는 오. 그런 이제 시원시원한 게 핵앤슬래시 게임인데, 이 게임은 그렇게까지 엄청 후드를 까는 건 아니고 좀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살짝은 핵앤슬래시랑 소울라이크 장르가 섞인 게임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기존의 그 핵앤슬래시 장르라고만 생각하면 좀 쉽게 몬스터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렵게 잡을 수 있다. 한 번에 약간 뭐 두세 명까지는 그래도 쉬운데 열 몇 명 붙어오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약간 디아블로 같더라고요. 네. 근데 디아블로보다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디아블로나 다른 이런 게임들처럼 직업 골라가지고 시작하고 원하는 스킬 찍어가면서 키우는 게임이고, 뭐 몬스터랑 보스 잡으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약간 디아블로보다 재밌는 느낌? 저희가 디아블로 4를 또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디아블로 4보다는 확실히 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데 좀 더 재밌다. 도전 욕구가 좀 더 생기는 게임이다. 디아블로 4를 뭔가 하드 난이도를 고를 수 있었는데 좀 어려운 난이도를 안 하고 쉬운 난이도로 했었는데, 이건 기본 난이도가 이제 쉬운 난이도도 못 하니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딱 적절한,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 어렵대? 어려운 건가? 어려웠어. 뭔가 어렵다 보니까 도전 욕구가 생기는 난이도. 그리고 이제 막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 다음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 별거 찌끄만. 아닌데라고 할 수 있었어? 아니?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할만했다. 이 게임이 또 일론 머스크가 즐겨하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안 하는 게 뭐야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엘든링이랑 디아블로 사이에 사생한 게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엘든링이 어렵기로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안 해봤지만. 그리고 디아블로는 저희가 해본, 그래도 난이도 쉬운 건 좀 쉬운 게임. 그래서 그 사이 게임이면 어느 정도 어려운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PC, 플스, 엑박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할 수가 있는데, PC는 이제 한국에서 하려고 했더니 카카오 게임즈를 무조건 해야 되더라고요. 오 맞아. 우리나라에는 그 다른 걸로 못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거 가입해서 했고 33,000원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뭔가 접근성이 좋아. 원래 요즘 이런 부담스럽지 게임들은 않은. 한 7만원, 8만원 이거 기본으로 줘야 되는데 33,000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가격대였다. 그리고 직업이 지금 얼리 액세스 기간이어가지고 6개만 나와 있거든요. 6개도 꽤 많은데 6개 많이라고. 나중에 12개인가?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이게 그리고 직업별로 전직도 할 수 있어서 사실 직업이 더 많은 건데 엄청 많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워리어, 소서리스, 레인저, 몽크, 머서너리, 위치 이렇게 6개 나와 있고, 그리고 저는 레인저, 데아르는 위치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 RPG 하면 약간 저 직업이 다른 건 뭐 어느 정도 있는데 몽크, 머서너리, 뭔가 전사도 그렇고 딜러가 있고 도적, 민첩성이 필요한 도적이나 전사 쪽도 약간 탱커가 있고 바바리안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긴 직업이 약간 다르네요. 그래서 몽크랑 머서너리는 사실 이름을 몰라서 안 고른 것도 있는데, 뭐 보다 보니까 머서너리는 석궁 동수인 것 같고, 그레이브스더라고요. 그 롤에 몽크가 도적 같던데 약간 느끼기로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가 유명한 게임인데, 일단 제가 했을 때는 그 WASD로 이동이 가능한 게임이어가지고 생각보다는 이동 자체는 또 쉽더라고요. 저는 마우스로 이동하는 적응 게임을 자체는 어려워하는 이게 스타일. 고를 수 있어요. 시작할 때 WASD로 할지 마우스로 할지 고를 수 있는데 마우스로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WASD로 하니까 뭐 나쁘지 않는 정도.
이동이고.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중간중간 찍어야 되는데 체크 포인트에서 부활하는 게 굉장히 또 포인트가 있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시작하면 사실 약간 죽음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니까 죽음을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들 리니지 같은 거는 죽으면 아이템을 떨어뜨린다거나 경험치를 깎아서 페널티를 줘서 약간 기분이 나쁜데 이 게임은 그건 아닌데 이전 체크 포인트까지 깬 걸로 다시 돌려버려서 기분이 나쁘진 않고 내가 다시 시간을 들이면 되긴 하는데 기분 나쁜 느낌보다 죽을 때 돌아가는 게 짜증나니까 열심히 해야 하는 느낌.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어쨌든 페널티를 가해서 열심히 진짜 안 죽어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게 만들되 뭔가 페널티에 대해서 기분이 좀 덜 나쁜 방식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게임들은 또 뭐 무기를 손상시킨다거나 이런 게 또 있는데 그치. 내구도가 있어서 몇 번 죽으면 이제 무기를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게 또 아니어서 그거는 맞아. 좋았다. 물약도 뭔가 돈 주고 사야 되고 막 이런데 여기서는 공짜로 이제 마을 가면 충전량 채워주겠다. 뭔가 좀 짜잘하고 사소한 거에서 기분 안 상하게 만드는 베인벨 게임 같은. 약간 그런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둘이 같이 플레이를 했는데 원래 죽으면 체크 포인트에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2명이서 하면은 서로 부활시켜 줄 수가 있어요. 맞아. 이게 2명이니까 그렇지 막 좀 친구가 많거나 아니면 공개 파티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 명이서 하면 재밌는 게 하다가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죽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데 욕하면서 살려줄 수도 있고 친구들 여러 명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할수록 난이도가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는 안 해봤지만 혼자 하면 진정한 난이도가 느껴지는. 저희가 맞아. 사실 난이도를 생각보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둘이 해서 약간 그런 거 같다는 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명이 죽었을 때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깨주면 내가 잘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둘이서 했으니까 별로 안 어려운 것도 있었다. 오프닝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요즘 국산 게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의 룰처럼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자꾸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야 돼가지고 막 자꾸 스토리를 끼얹고 오프닝 영상 길게 봐야 되고 막 과거 어느 옛날 시대 영상 막 봐야 되고 이런데 이 게임은 진짜 시작하자마자 사용대 내 캐릭터들이 올려져 있다가 내가 직업을 고르면 바로 그냥 나머지는 다 죽고 내가 고른 캐릭터만 살아나서 게임 바로 시작. 이게 굉장히 그치. 마음에 들더라고. 설명을 엄청 길게 한 다른 게임들보다 훨씬 몰입감이 있었어. 와, 나 살았구나. 죽다 살아난 게 나구나. 약간 그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말을 하는 그 어떤 게임들보다 몰입감이 좋아서 재밌었어. 그래서 딱 시작하자마자 그 부상당한 분 만나면서 그분이 막 뭐라 사실 영어로 말해서 뭐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라 하시고 옆에 있던 좀비 같은 애한테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좀비같이 변했구나 라는 것도 그냥 바로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바로바로 알려주는 이런 게 좋았다. 스토리텔링이 되게 영리한 바로 게임이었어. 몰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픽이랑 사운드는 그냥 디아블로 4랑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 분위기 같은 거 어두컴컴한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완성도 괜찮은 것 같았다. 그리고 타격감이 좀 좋은 것 같아. 시원시원하게 이제 딱 때릴 때 때리는 느낌 나고 맞을 때 맞는 느낌 나고. 맞을 때 진짜 그 맞는 느낌이 나. 약간 못 죽을 것 같은. 어이구 야 아프다 이런 느낌. 그치. 그래서 뭐 피통 안 보면은 모르는 그런 게임들도 많은데 이거는 뭐가 내가 이거를 얘 패턴을 못 피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서 죽는다 이런 느낌은 있어도 갑자기 내가 피격 당하는지도 몰랐는데 죽는다거나 뭐 못 때렸는데 때린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서. 죽고 나서 뭐에 맞았는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맞을 아이고. 때 느껴져. 이렇게 죽겠구나. 아니면 막 화면을 빨갛게 만들어서 그제서야 맞고 있었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맞을 때마다 아이고 이런 느낌이야. 아이고 이제 그만 맞아야겠다. 그리고 굴러야겠다. 때릴 때도 착착착 아이고 잘 때렸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타격감이 좀 좋은 게임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어두워서 몬스터가 안 보이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화면을 밝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은 저는 보통 MMORPG를 많이 했는데 이 게임은 뭔가 스킬이 쿨타임이 없어서 계속 쓸 수 있더라고. 원래는 약간 1번 스킬, 2번 스킬, 3, 4, 1, 2, 3, 강한 4. 스킬은 그 스킬이 강할수록 쿨이 길어가지고 자주 못 쓰고 막 아껴서 아끼똥 되고 저 궁을 항상 아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써지는 거야. 음. 하나가. 그래서 딴 걸 안 써도 되게 막 좋은 스킬을 계속 써도 되는 느낌이라 뭔가 시원시원하더라고. 그죠? 내가 원하는 스킬이 뭔지에 따라 그 주력 스킬을 알아서 골라서 아무거나 써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디아블로는 이 중에 하나 골라 쓰세요가 약간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쿨이 없는 스킬이 정해져 있는. 근데 약간 지금까지는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은 모든 스킬이 쿨이 없으니까 어느 걸 네 주력 스킬로 쓸지 너만의 빌드를 약간 만들어 봐라.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후반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밸런스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초반은 그랬다. 그리고 아이템은 뭐 디아블로 했던 분들은 디아블로랑 비슷한 디아블로를 웬만하면 해봤거나 하는 걸 조금이라도 봤거나 정도라서 어쨌든 어느 템이 좋은지는 템 색깔로 바로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느낌이다. 근데 스탯이 좀 상세화돼 있어서 그거는 또 이 게임은 알려고 깊이 파면 팔수록 좀 아이템도 깊이 팔 수 있고 스탯별로도 깊이 팔 수 있는 좀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잘 깊이 몰라가지고 Alt 누르면 아이템 레벨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벨 높은 거 그냥 끼고 등급 높은 거 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환공포증이 올 것 같은 스킬트리 창이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 자유도가 높아가지고 스킬트리가 전박이야. 무슨 맞아. 별자리처럼 되어 있어. 깜짝 놀랐잖아. 그거 보고 이제 접을 수도 있어. 약간 그 선택장에 있는 분들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응. 하나씩 다 읽어보고 있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약간 나는 그 빨리 진행 안 하고 한참을 이거 구경하고 있다 보면 이제 빨리 가자고 하고 이럴 때 있었어. 이게 나는 그래서 아무거나 찍거든. 음. 근데 아무거나 찍는데 이게 되돌리는 게 돈이 꽤나 들어가지고 이거 아마 그런 거 아깝거나 뭔가 선택장애 있으신 분들은 공략을 찾아보고 싶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 이미 좀 좋다고 알려진 그 트리를 보고 찍으면 되긴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뭐 대충 하려는 분들은 대충 하면 되는데 이제 뭔가 그래도 본인이 어떤 계열, 화염 계열 스킬을 쓰는지 뭐 이런 건 그래도 정할 수가 있어서 그 스킬 검색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알았는데 스킬 검색에 화염이면 화염, 뭐 물리면 물리 이런 걸 내가 원하는 소환수면 소환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단어가 들어간 스킬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 원하는 스킬들을 찾아본 다음에 아 이쪽 방향에 모여 있구나 싶으면 그쪽 방향으로 막 찍으면 되는 느낌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게임도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마다 전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직을 원래는 뭔가 하세요라는 가이드가 있을 줄 알고 한국 게임처럼 20레벨이 되면 뭐 20레벨이 되었으니까 전직할 도사를 찾아가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없어서 그냥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공략을 찾아봤더니 뭐 어디 가서 뭘 잡으면 전직이 됩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거길 한참 지나고 나서였어요. 2막 어딘가에서 전직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3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직 쪽은 좀 더 친절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맞아. 검색해서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전직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공략 글 같은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엄청 쉬운 건 줄 알고 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갔는데 이 전직 퀘스트 자체도 겁나 어렵고 악랄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의 화를 뭐같이 내면서 이제 맞아. 깼던 보스 잡는 것보다 저는 훨씬 200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전직이 한 번 정하면 다시 못 바꾼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좀 엄청난 여기서 압박감이 처음 있었어. 아, 두 직업 응. 고르는 것 중에 한쪽으로 못 돌린다고? 그럼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새로 키워야 되네? 응. 절대 못 바꾼다고 엄청 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대충 골랐는데 나는 그럼? 약간 저 더 안 좋다는 쪽으로 골랐는데. 이거 몰랐어? 못 바꿔.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저는 못 바꾼다는 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는 스타일이라 여기서 처음으로 공략을 찾아보고 좋다는 거 찾아서 했거든요. 뭐 새로 키우면 되지 뭐. 다 가고 싶으면. 그래서 이건 조금 바꿀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스킬은 그렇게 자유도 높게 해놓고 갑자기 전직은 못 바꾼다고 하니까 좀 여기 이거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게임이 재밌는가? 일단 저는 하루에 한 몇 시간씩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뭔가 지겹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재밌게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 이렇게 장시간 한 번에 오래 플레이했던 게임이 많이 없는데 요즘에 한 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밤 12시 넘어서 새벽 되고 있는데도 6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생각보다 악마의 게임이더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액션 RPG를 많이 안 해봤는데 그런 분들도 나름 그래도 쉽게 적응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화면만 보면 남들 하는 거 볼 때 막 이러 재밌으려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처음에 보면 생각보다 진짜 재밌다.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나. 맞아. 볼 때는 나도 약간 좀 덜 직관적인 느낌이라 이게 재밌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재밌었어. 난 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보는 게 또 더 재미있는 느낌이었어. 요즘 실제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것만 재밌는 게임이 많은데 이 게임은 하고 나서 나도 재미있게 하고 나서 보는 게 더 재밌는 그런 게임이었어. 그리고 일단 저희는 둘이 같이 하니까 좀 더 쉬워서 더 뭔가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 할 때나 넷이 할 때 약간 혼자 하나 둘이 하나 별 차이 없는 게임들도 있는데 약간 여러 명이 한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전지 퀘스트를 직관적이지 않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찾을 수가 없고 좀 가이드가 부실한 느낌이야.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건가? 안 알려주는 거야. 근데 퀘스트가 있긴 있대. 뭔가 서브 퀘스트로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 질 않아서 그런 거. 뭔가 이렇게 강제로 꼭 하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진 않잖아. 그게 없는 건 좋았어. 요즘 게임들이 웬만하면 막 튜토리얼이라면서 자꾸 그 버튼을 안 누르면 아무것도 못하게 자꾸 여기 눌러라 저기 눌러라 여기 눌러라 시키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전직 퀘스트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싶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전직은 전직은 나는 필수잖아. 빨리 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리고 이 게임이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 방식이 굉장히 원시적이더라고요. 맞아. 홈페이지에서 해야 된다고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이게 원하는 템을 홈페이지에 가서 찾은 다음에 그 찾았으면 그 사람한테 귓속말을 해서 만나서 교환하는 식으로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템을 봐야 되니까 템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특이하네. 이건 좀 너무 진짜 옛날 물물 교환하던 시절의 거래소 방식인 것 같아서 이건 좀 불편할 것 같다. 저희는 아직 뉴비라서 이런 거래소를 이용할 일이 없지만 이용할 일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거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게임은 사실 어느 마을이던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게임은 지도 켜서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점에 가서 거점을 눌렀을 때만 다른 곳으로 이동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어차피 날아가게 해줄 거면 좀 더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을로 갈 때는 포탈을 열어서 갈 수 있는데 다른 곳 갈 때는 왜 바로 못 가는지 약간 맞아. 그거 진짜 불편해. 약간 다른 게임이 하도 그냥 보내주니까 불편한 느낌? 그리고 이거 원래 게임들이 국룰 단축키들이 있잖아요. I는 인벤토리, 뭐 P는 파티, C는 캐릭터 창. C는 캐릭터, 그리고 M이 무조건 지도로 가는 단축키인데 이 게임은
당연하게 M을 눌렀더니 다른 건 다 그대로 맞는데 M이 M만 아니었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창이 뜨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단축키 창 가가지고 원래 U로 돼 있었나? 맞아. U로 돼 있는 거를 M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게임이 단점이 없으면 이런 게 단점이야. 이런 걸 찾고 있네요, 저희가. 근데 그건 진짜 불편했어. 하지만 되게 사소한 불편함이었고 뭐 이런 짜잘한 시스템적인 불편함이 있었을 뿐 다른 아쉬운 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요즘 할 게임이 없어서 좀 이것저것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든득하게 할 만한 PC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컨트롤하는 거 직접 하는 거 재밌어하는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C 게임이 요즘에 잘 없는데 약간 모바일이랑 같이 하는 PC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맞아. 요즘 할 거 없으면 롤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떠돌이 옛날 하던 게임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재밌는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몇십 시간, 몇백 시간 할 수 있는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이만. 안녕. 바이. I'm